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주 초반부터 지난주의 강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주말 동안 미국 시장 또 유럽 시장 크게 하락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FOMC 이후에 나오면서 시장이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자, 글쎄 뭐 금리 인상이야 어차피 시기의 문제지. 유동성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뭐 금리 또 제로 금리까지 내려왔으면 또 올라가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시장은 싫어하죠. 자, 일단 유동성 장세 이후에 그런 어떠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또 우리 개인 투자들은 많이 경험을 했어요. 투자 경력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비단 우리나라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주식을 하고 있는 모든 인구는 그런 어떤 공통된 생각을 하지 않나, 또 그런 우려감을 같이 또 표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그거는 둘째 문제인데 뭐 우리가 지난 2월 달에도 그랬고요, 지난 5월 달에도 그랬고, 계속 인플레이션 하면 주가가 좀 밀렸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가고, 밀리는 것 같아서 또 팔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카카오도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시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뭐 증권사 목표가 보니까 또 20만원 누가 딱 모 증권사에서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리는 거죠. 자,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목표가 누가 20만원으로 상향시켰다고 해서 20만원에 딱 판다? 약간 좀 어리석은 방법이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과학적으로 가격이 뭐 매출이 어떻고 이익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수학적인 분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수급을 분석하고 전저점, 전고점, 뭐 이런 거래량, 이동평균 이런 걸 분석해서 또 뚝딱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우리가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오늘 카카오를 어떠한 지표, 어떠한 그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로 잰 듯하게 상태에서 매도한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만 버리신다면, 이제부터 카카오는 뭐냐면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어디가 상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이거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카카오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모든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을 때 언제 딱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기만의 어떠한 그런 팁 같은 거, 노하우 같은 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자주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서 이런 시점이 오게 되면 일단은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카카오를 여러분들 나오는 기사거리라든가 또 증권사 전망 보고서라든가 또 이런 방송을 통한, 매체를 통한 전문가들의 어떠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유튜브 같은 걸 들어보면 뭐 사야죠. 지금도. 그쵸? 지금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를 외치게 되면 쟤마저도 저런 뭐 주식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까지도 카카오를 매수하게 되면 상투가 오는 것처럼 그런 신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지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떠한 모두가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런 시점이 모아질 때,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증권사에서 20만원을 딱 부르길래 카카오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더 좀 위험해지지 않았나, 이런 좀 불안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매도를 여유있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시세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당장 어제 오늘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이 올라온 주식을 사게 되면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하루 이틀 수익 내자고 카카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있게 매도를 하려면, 그렇죠,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가 막 50%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상투 찍고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줄 때 그때 매도를 해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한번 내리꽂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굉장히 공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의 어느 어떤 포인트,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고, 납득이 간다. 나도 공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뭐 누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영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뭐 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하신 분들, 저희들도 회사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따르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스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한번 더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의 흐름 최근에 네이버를 넘어섰죠. 뭐 시가총액 순위로서는 벌써 이제 카카오는 70조를 향해서 오늘 68조 8천억이니까 물론 이제 카카오가 올라가는 만큼 네이버도 가만히 있진 않죠. 68조, 또 네이버가 65조, 한 3조 넘게, 3조 5천억, 6천억 정도 지금 카카오가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언제든지 또 네이버랑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봤을 때 사실 시가총액은 네이버의 게임도 안 됐던 카카오가 어느덧 네이버를 앞섰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카카오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네이버보다 더 앞선 그런 어떤 수혜 혜택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네이버보다 아직 볼륨 면에서는 뒤처져 있습니다만 그렇죠. 커지고 있는 또 성장하는 그런 속도가 네이버보다 빠르다라는 것이 최근에 시가총액이 네이버를 앞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부분이죠. 네이버하고 아직까지도 게임이 안 되는 이 부분, 쇼핑 부분이죠. 전자상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가 다시 한번 카카오 커머스와 다시 재합병을 시도를 하면서 네이버 쿠팡을 따라가겠다 이런 아주 강한 의지를 주가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투자자들은 거기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만 카카오 커머스 이 전자상거래 이 부분 쇼핑 부분이 사실은 카카오의 주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보다 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열사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특화를 한다, 또 힘을 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오늘 뭐 주가가 뭐 3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는데 카카오는 그나마 덜 빠졌다. 그죠? 오늘 보합이니까 나머지들 올랐던 것들이 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뭐 SM도 3%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죠? 뭐 YG 엔터테인먼트 또 YG 플러스 이런 것도 4%씩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결국에 안 밀렸어요. 제가 볼 때는 카카오의 수급이 개인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심지어 연기금까지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굳건하게 카카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15만 5천 원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카카오를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예상되니까 매도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또 이 컨텐츠를 통해서 했다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주식인데 매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누군가가 팔으라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저라도 싫어하는데
글쎄요, 제가 뭐 카카오에 대해서 나빠서 매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회원 입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안 팔아도 돼요. 왜냐면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방송을 일회성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뭐 특정 종목이 한 달만 주가가 빠져봐요, 여러분들.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다 댓글 다 읽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그쵸?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방송을 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또 심한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어찌됐든, 뭐 그런 건 사실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달 정도 조정이 예상된다면은, 매도로 언급하는 것도 전 제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욕먹는 것도 사실 싫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저의 판단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도움이 되신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또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4월 15일인가요? 그죠? 액면 분할 5분의 1로 이제 상장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죠? 액면 분할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때 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4월 15일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텐데, 갭 상승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거래량이 이제 1,700만 주거든요. 물론 이제 5배가 곱해진 거죠. 그죠?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거래량이면 저는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을 거다. 또 혹은 길게 조정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10만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한테 많이 좀 혼났는데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한번 가보죠. 이때입니다. 4월 15일인가요? 그죠? 요때입니다. 요때. 자, 이 정도 흐름이 나왔으면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거래가 너무 많았다. 그죠? 이게 만약에 십자선이 아니고 양봉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4월 15일부터 그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5월 14일까지니까 근 한 달이에요. 그죠? 정확히 한 달이네요. 그죠? 근 한 달이 아니라 이때가 4월 15일이고 이날이 5월 바닥 쳤을 때가 5월 14일이니까 딱 한 달 조정을 받았네요. 그죠? 조정을 받는데 상당히 좀 견주했어요. 근데 이 5월 13일, 12일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뭐 인플레이션 얘기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해외 지수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이나 뭐 다우나 마찬가지고 다우도 이때예요. 이때 요날 5월 10일 요날이네요. 그죠?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 카카오 빠진 게 아니라 이때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다들 또 2월 같은 또 하락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나스닥은 더 했어요. 그죠? 그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사실 그동안에 한 번도 이 이동평균線지지선을 깨지 않았는데 이때 확 깨버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신 없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 카카오에 대해서 회원분들한테 그렇게 전략을 짜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줄이자. 3분의 1 정도는 좀 줄여나가자. 그런데 길게 보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된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좀 덜어내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렸어요. 그래서 3분의 1 덜어내신 분도 계시고 절반 파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다 파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다 컨트롤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잘 팔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요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추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뭐 폭락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그때 나왔던 기사를 한번 잠깐 여러분 좀 볼게요. 제가 한번 캡처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 5월 11일 날 오전 새벽에 모 기사를 보니까 애플이 2.6%, 테슬라가 6.4% 줄줄이 급락한 빅테크주. 나스닥이 박살이 났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게 이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좀 장이 시작되고 딱 보니까 미 기술직 급락 여파로 코스피 1% 하락 3210선. 그날 또 SKIT가 또 IPO에서 상장하는 날인데 따상의 실패까지도 하고 막 엄청 기대했던 종목이 따상의 실패까지 했으니까 시장 심리가 어떻겠어요? 이게 5월 11일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자, 뉴욕 증시 어제는 기술적 오늘은 다우지수 추락. 2월 이후 가장 큰 조정. 이런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산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못 해드렸어요, 사실은. 매수 시점을 좀 놓쳤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3분의 1을 매도했다라는 전략은 뭐냐면, 자, 더 조정을 받으면 3분의 1을 마저 채운다라는 전략이었는데, 못 채우고 이제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서도 뭐 10만원까지 떨어진다느니, 근데 안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자, 어찌됐던 지금 이제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그렇죠. 잘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는 이제 카카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는 따라서 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전히. 더 갈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증권사님 20만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20만원 얘기하면은 예전에 100만원 가는 것도 맞죠. 저는 카카오 지금 20만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20만원이 갔던 16만원에서 팔던 18만원에서 팔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격을 갖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못 맞춰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 바닥에서 단기 바닥이죠. 5월 13일날 바닥을 찍고 5일선을 회복한 카카오 주가 5월 18일부터 지금 그렇죠. 근 한 달 동안 한 달 조정을 받았던 카카오가 근 한 달 동안 5일선을 회복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하루는 있었네요. 5일선을 깨지 않는 상승이 계속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이제 커졌단 말이에요. 카카오가. 그런데 이 종목이 한 달 내내 주가가 안 빠진다?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권에 진입이 됐다. 아직은 경고는 아닙니다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가격이 아니라 16만원, 17만원, 18만원, 19만원, 20만원 가더라도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으면 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이라도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더 가더라도. 그래야지 미련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 우리 회원님이 지금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전략을 그렇게 짜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820만 주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일단 1000만 주가 넘어가게 되면 긴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의 2배 1500만 주 거래량이 이상이 오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매도를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얘기하게 되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보고 여러분들께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한번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 여러분들 이제 IPO도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 카카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절대 팔 수 없어요. 그죠? 화려한 얘기들 앞으로 좋은 얘기들 여러분들 다 카카오 인정을 하시잖아요. 지금 여지껏 개인들이 계속해서 따라서 매수하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초보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카카오는 현재 누가 보더라도 누구나 사고 싶은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카카오, 엔터 좋은 얘기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SM과 또 협력 관계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럴 때를 여러분 항상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가격을 보지 마시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제가 앞서 오늘 같은 거래량이 2배 정도 나오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 1000만 주 넘으면 일단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500만 주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꼭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한 방법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참고 삼아서 한번 공부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고 혹은 또 카카오 직접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 문자회원에 가입하시면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카카오를 포함해서 종목의 매도 타이밍 저희들이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노력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뭐 이상하게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해요, 괜히.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꾸 오해해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갖고.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